부산 운전자의 무덤입니다. 강철 심장과 거의 매드맥스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운전자가 아니라면 좀처럼 살아남기 힘든 무서운 곳이 바로 부산의 도로입니다. 보통 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서는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내가 줄 맨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불안과 압박감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산의 신호등은 신호가 바뀔 때 소리가 납니다. 내 뒤에서 크락션과 욕으로 들려옵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약 2초 정도, 또 느긋한 충청도에서는 최대 5초까지도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여기 부산에서는 무슨 F1 경주 출발도 아니고 신호가 바뀐 후 대략 0.02초 만에 즉시 출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부산에서는 내가 운전하다 작은 실수 같은 거라면 서울에서처럼 유치하게 보복 운전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의 도로에 있어 정말로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은 만약 내가 끼어들려고 착하게 깜빡이를 켜고 얌전히 기다리면 진짜 오금 떨리게도 다들 완전 스윗하고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슨 꿍꿍이인지 부산에 사는 지인들은 전화로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전화 끊을 때마다 자꾸 부산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풀코스로 부산 구경 시켜주겠다고. 많이들 당해보셨겠지만, 그래서 큰맘 먹고 막상 내려가면 해운대 한 3초 정도 잠깐 둘러본 다음 부산에서 좀 유명하다는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이고는 이제 뭐 할래? 라는 엄청나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이렇게 무섭고도 스윗하며 무책임한 부산은 또 다른 의미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른 공경과 효심이 도시 곳곳에 잘 드러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또 노인용 전용 핸드폰인 효자폰도 만드는 나라이며 그 편하다는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앱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ATM 화면까지 있을 정도로 노인을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편인데, 부산에 가면 고지대 노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이런 신기한 시설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영주동에 있는 오름길인데 스위스에서나 볼 수 있는 산악형 모노레일이 떡하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색을 한 이 예쁘게 생긴 모노레일은 애초 처음 기획 때부터 전혀 관광용 목적으로 구상된 것이 아닌 오로지 이 지역에 거주 중이신 노인들께서 80m나 되는 높은 계단을 쉽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로 지난 2014년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이 모노레일은 설치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매년 평균 30만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이며 그 대부분의 사용자는 애초 예상대로 노인들과 거동 불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이런 신기한 모노레일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긴 망향로 계단길로 양쪽 계단 사이로 커다란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광용이 아닌 노인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 시설입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저기 위쪽에 사시는 분이 이를 보기 위해 매일 계단 아래쪽까지 내려왔다가 또다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 모노레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가파르기로 유명한 168 계단길에도 같은 목적의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원래 그 좋은 목적도 목적이지만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올라가면서 보이는 그 경치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관광용으로도 정말 신의 한 수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거의 다가 고령자인 언덕 위 오래된 아파트촌인데 총 2개의 모노레일 구간을 이어붙여 길이 약 100m에 달하는 언덕을 고령자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기 동대신동에 있는 무려 192칸짜리 소망 계단에다 모노레일 말고 특이하게 현수식 차량, 즉 케이블카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채 운행되는 차량을 지금 설치 중에 있을 정도로 부산에서는 지금도 이런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꾸준히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모노레일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수직 엘리베이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엘리베이터는 원래 수직인데 왜 이건 굳이 수직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노인과 장애인들이 고지대와 저지대를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서울에서도 종종 지하철 입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언덕이 워낙 많고 높은 부산 서구에만 현재 이런 노인용 수직 엘리베이터가 3개나 설치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5개나 더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왜 유독 부산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이는가 생각해보면 부산에는 현재 약 3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한국 아니랄까봐 거의 다가 산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 부산으로 몰려와 어떻게든 자리를 잡게 되어버리자 사실상 주거지 구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기슭에까지 자리를 잡아버리며 그렇게 지금 부산의 오래된 구도시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곳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곳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라 기본 교통과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젊은 세대보다는 경제력이 약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동안 그 높은 계단들을 오르내리시느라 고생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불편함에 귀를 기울였고,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부산의 여러 구도시들에는 각종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그리고 수직 엘리베이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좋은 일은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른다고, 원래는 고령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이 모노레일들이 입소문을 타며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며 보는 그 광경이 또 워낙 예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까지 되어 그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영국 BBC에서는 특집 기사를 내며 한국의 효사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BBC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인사를 전할까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한국 소식을 해외로 전해주시던 미모의 기자이자, 속초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린 지갑이 불과 며칠 뒤 한국의 포장 장인에게 발견되어 무려 버터링 과자 박스에 포장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 후 한국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다던 로라 비커 기자가 얼마 전 한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또 한국에서 뵙기를 바라며 그동안 그 기사 하나하나마다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영국에 가신 후에도 늘 행운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그리고 그 미모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BBC 기사로 돌아와서, 기사에서는 영국인 조엘 베넷이 처음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갔는데 60대의 식당 아주머니께서 너무도 잘해주셔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간 한국어로 고마워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주머니에게 바로 눈빛으로 싸대기를 맞은 다음 한국어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며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두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어는 안 그래도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전 세계 모든 언어 중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어의 존댓말은 문법과 별개로 그 상황과 미묘한 차이들을 모두 분석하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존댓말이라는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오래된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그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즉 사회에서 만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형과 누나처럼, 그리고 노인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여기기 때문에 마치 가족들을 대하듯 여기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는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문화는 무엇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특유의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효자 레전드 중 한 분이라고 여기는 이분, 90을 넘기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고향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자 특수지게까지 만들어 그 금강산 정상까지 유람을 다녀오신 이군익님을 보면서 우선 아버님의 고향이 네팔이나 티베트가 아니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는 안도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바로 이 효 정신이 꾸준히 잘 지켜지고 유지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젊은 세대는 그분들을 더욱 공경하고, 또 그들은 오랜 세월 습득한 귀한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를 잘 이끌고 도와주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